나 최불암이가 살아보니 말이네. 쉰이 넘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더군. 그건 바로 내 인생의 목록을 정리하는 일이라네. 자네 연락처를 한번 보게나. 이름은 수백 명인데 막상 내가 아플 때 혹은 마음이 시릴 때 전화 한 통 편하게 걸 곳이 있나? 아마 없을 걸세.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착한 척하며 살았다는 증거지. 내가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네. 젊었을 때는 마당에 사람이 북적여야 풍성한 삶인 줄 알았어. 술잔을 기울이고 형님 아우하며 큰 소리로 웃으면 그게 다 내 편인 줄 알았지. 하지만 말이야, 해가 지고 노을이 깔리면은 그 많던 그림자들은 다 어디로 가든가.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내 곁에 붙어있는 법이라네. 어둠이 오면 그림자조차 나를 버리고 떠나지. 자네 지금 쉰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건 자네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이제는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혼자일 용기가 필요한 때란 말일세.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진에 약하지.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한마디에 내 속이 문드러져도 허허 웃으며 넘어가곤 해.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게 때로는 독이 된다네. 인생 60년은 말이야 마치 긴 여행과 같아. 처음 출발할 때는 가방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지. 옷도 챙기고 음식도 챙기고 쓸모없는 장식품까지 다 넣어. 하지만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깨닫게 돼. 아, 이 무거운 가방 때문에 내가 경치를 못 봤구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무릎이 다 나갔구나 하고 말이야. 이제 자네의 인맥이라는 가방을 열어보게. 그 안에는 자네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인연들이 가득 차 있을 걸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공허해지는 사람,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다면 자네의 남은 인생은 그들의 뒤처리를 하다가 끝날 거야. 내가 오늘 자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해. 정리하게,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건 자네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 60세 이후의 삶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네. 좁고 깊은 물이 맑은 법이지 넓고 얕은 물은 금방 탁해지고 썩기 마련이야. 자네 혹시 이런 생각하나?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허허, 자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세. 상대방은 이미 자네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을지 몰라. 진정한 인연은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진짜 내 사람은 내가 연락처를 지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돼 있네. 자, 이제 차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나.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자네 삶에서 걷어내보게. 이건 단순히 인맥 정리가 아니야. 자네의 남은 생을 평온하게 가꾸는 마음의 농사 시작인 셈이지. 자네 인생의 후반전이 남의 눈치를 보는 연극이 아니라 오롯이 자네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진실한 무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네. 자네 준비됐나? 내 이야기가 조금 따갑더라도 참깨나 약이 되는 소리는 원래 쓴 법이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당을 청소해 보세나. 자네 연락처를 쭉 내리다 보면 유독 눈에 밟히는 이름들이 있을 게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류가 누구냐고? 바로 내가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네. 나는 이들을 인생의 구경꾼이라고 부르지. 허허, 생각해보게나. 자네가 한창 현직에서 목소리 크고 지갑 두둑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어땠나? 아이고 형님, 국장님, 사장님 하며 자네 그림자만 봐도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겠지. 그때 자네는 그게 다 자네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나 최불암이도 연기자로 한창 이름을 날릴 때 내 주변엔 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네.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양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말이네, 참 희한하지? 인생의 겨울이 오고 내 어깨에 얹혔던 계급장이 떨어지고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네. 어쩌면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사라지는지
처음에는 배신감에 잠을 못 잘 게야.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하면서 가슴을 치겠지. 하지만 자네 잘 듣게나 그건 배신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으로 돌아간 것뿐이야. 그들은 자네라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자네가 가진 환경을 이용했던 것뿐이지. 꽃이 지면 벌나비가 떠나는 건 자연의 섭리라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나?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의 배경을 봐서는 안 되는 법일세. 이런 구경꾼들은 자네가 다시 힘들어지거나 병들었을 때 절대로 곁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자네의 불행을 술안주 삼아 떠벌리고 다닐 사람들이지. 거봐, 잘 나갈 때 좀 잘하지 그랬어 하며 뒤에서 손가락질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이들을 왜 아직도 연락처에 품고 있나? 혹시나 나중에 다시 잘 되면 그들이 필요할까 봐? 허허, 자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는 것이네. 60세 이후에는 가짜 보석 100개보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진실한 돌멩이 하나가 더 값진 법이야.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라네.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사과 하나를 깎아주던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지. 자네, 지금 당장 전화기를 열어보게. 지난 1년, 아니 3년 동안 자네가 힘들었을 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 자네가 퇴직했다는 소식에 연락을 뚝 끊은 사람들, 그 이름들 위에 손가락을 올리게나 그리고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게. 그건 복수를 하는 게 아니야. 자네 인생의 소중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지. 그래야 그 빈자리에 진짜 소중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이라네.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혹은 나중에 볼 일이 있을까 봐 인연을 못 끊지. 하지만 그 체면이 자네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네. 구경꾼들이 가득한 마당에는 진실한 친구가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어. 자네가 먼저 그들을 밀어내야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오네. 박 사장, 김 부장 이름 뒤에 붙은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자네를 친구라고 불러줄 사람, 자네의 구멍난 양말을 보고도 눈살 찌푸리지 않고 소주 한 잔 따라줄 사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걸세. 구경꾼들을 위해 자네의 귀한 시간을 쓰지 말게나. 그들은 자네의 잔치가 끝나면 다른 잔치집을 찾아 떠날 사람들이야. 이제 그만 그들을 보내주게. 자네의 인생 무대에서 관객은 오직 자네 자신과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수의 가족과 친구뿐이어야 하네. 알겠나? 차를 한 모금 깊게 마시며, 자, 첫 번째 청소를 마쳤으니 이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머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 두 번째 부류는 자네의 영혼을 천천히 말라 죽게 하는 사람들이야. 자,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게나.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보세나. 어찌 보면 첫 번째 부류보다 더 무섭고 우리 삶을 안쪽부터 갉아먹는 사람들이지. 바로 자네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네. 자네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을 게야. 전화를 걸어오면은 인사도 하기 전에 자기 신세 한탄부터 시작하는 사람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 때문에 죽겠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불행을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구는 이들 말일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고 착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 힘들었겠구나, 어쩌면 좋니 하며 맞장구를 쳐주지. 그런데 말이네,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10년, 20년을 만나도 늘 똑같은 불평뿐인 사람들이 있어. 자네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기뻐해 주기보다 자기의 불행을 들이밀며 자네의 기쁨을 덮어버리지.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런 사람과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헤어지면 기분이 어떤가.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치 고된 바티를 한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지 않던가. 머리는 지끈거리고 마음은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질 게야. 그게 왜 그런 줄 아나? 자네의 맑은 에너지를 그 사람의 탁한 기운이 다 뺏어갔기 때문일세. 나 최불암이가 연기 인생을 살며 수많은 배역을 맡아봤지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나? 바로 어두운 기운에 잠긴 배역을 오래 맡는 것이네.
배역일 뿐인데도 내 삶이 시들어버리는 것 같거든. 하물며 실제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건 매일같이 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네. 자네 이제 예순이야. 이제는 내 마음의 밭을 가꿔야 할 시간이지 남이 버린 감정의 쓰레기를 치워줄 시간이 없다네.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면역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도 약해져. 젊을 때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이제는 자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병을 만든단 말일세. 실제로 내 주변에도 평생 남의 하소연만 들어주다가 화병이 난 친구들이 여럿 있네. 착하게 살아야지 친구인데 들어줘야지 하다가 정작 본인의 영혼은 시커멓게 타버린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건 미덕이 아니야. 그건 자네 자신에 대한 학대지. 자네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 같나?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그들은 자네의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우물을 쏟아낼 장소가 필요할 뿐이야. 자네가 진심으로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네가 뭘 알아 하거나 그건 안 되라며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낼 걸세. 그들은 불행 속에 안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거든. 이제는 과감해져야 하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을 줄 알아야 해. 요즘은 내가 좀 조용히 지내고 싶네 하고 거리를 둬야 한단 말이세. 냉정해 보인다고? 아니, 이건 자네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이야. 자네의 연락처에서 늘 비관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 남욕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인 사람, 자네의 밝은 기운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조용히 지어보게나.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이름을 지우고 나면 자네의 하루가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해지는지 금방 느끼게 될 걸세. 60세 이후의 대화는 꽃향기가 나야 하네. 인생의 깊은 맛을 나누고 서로의 남은 길을 축복해주는 그런 대화 말이야. 오늘 하늘이 참 푸르네. 차맛이 참 깊네 같은 소박한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둬도 자네의 노후는 보석처럼 빛날 거야.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만 모이는 법이네. 자네가 그들의 쓰레기통이 되길 자처한다면 자네 인생 역시 악취로 가득 차게 될 뿐이야. 이제 그만 뚜껑을 덮게나. 그리고 자네 정원을 가꾸게. 그 정원에 예쁜 꽃이 피면 그때는 진실로 향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걸세. 알겠나? 남의 불행을 대신 살아주느라 자네의 소중한 황혼을 낭비하지 말게. 그건 자네를 이 땅에 보낸 하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니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주제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 자, 이제 마지막 한 부류가 남았네. 어쩌면 가장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부류지. 준비됐나? 자, 이제 마지막이네.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 같은 부류지. 바로 자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무례한 사람들이라네.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다라는 게 있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 도리가 더 깊어져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말이네, 주변을 둘러보게. 자네가 나이를 먹었다고 그래서 혹은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그래서 은근히 자네를 하대하거나 아유, 요즘 영감님이 뭘 아신다고 하며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있지 않나? 아니면 자네가 과거에 했던 실수나 아픈 상처를 툭하면 끄집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농담거리로 삼는 자들 말이야. 허허, 자네 그런 소리를 듣고도 허허하고 웃어넘기나 속은 쓰라린데 대인배인 척 참아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나? 내 장담하건대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라네. 나 최불암이도 연기자로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겪었네. 어떤 이들은 내가 나이가 들수록 더 공경하고 예우해주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제는 한물간 배우 아니냐는 식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지. 그때 내가 느낀 게 뭔 줄 아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건 내 인생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야. 자네 거울을 한번 보게나.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이 그냥 생긴 건가? 자네가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밤잠 설쳐가며 일한 흔적이고 부모님 모시고 가정을 지키려 피눈물 흘렸던 훈장 아니던가?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자네만의 숭고한 역사가 담겨있네. 그런데 어디 감히 누가 그 세월을 함부로 입에 올린단 말인가? 특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조심하게.
그건 조언이 아니라 폭력일세. 자네의 길을 죽여서 자기 우월감을 채우려는 아주 못된 신보지. 60세 이후에는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곁에 두면 안 되네. 그들은 자네가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갉아먹거든. 자네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라고 초를 치는 사람들도 정리하게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그건 유행가가 아니라 진실이야. 이제야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그런 무례한 자들의 말에 갇혀서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로 만드나. 한국 사람들은 오랜 인연이라는 굴레에 참 약해.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직장 선배인데 하면서 무례함을 견디지. 하지만 말이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존중으로 재야 하네. 30년을 알고 지냈어도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면은 그건 악연이고, 단 30분을 만났어도 내 영혼을 고양시켜준다면은 그게 바로 천생연분인 게야. 자네 연락처에서 자네를 만날 때마다 작아지게 만드는 이름들을 찾아보게 자네의 성공을 시기하고 자네의 아픔을 은근히 즐기는 그 사악한 이름들 말이야. 그 이름을 지우는 순간 자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내려갈 걸세. 누가 자네를 무시하거든 화낼 필요도 없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게나. 싸우는 것도 에너지가 아까워. 아, 저 사람은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아버리게. 자네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자네 스스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자네를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네. 이제 명심하게나. 60세 이후의 인생은 자존감의 축제여야 하네. 자네를 웃게 만들고 자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자네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로만 마당을 채우게나.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고 우아한 황혼이라네. 자, 이제 손가락을 움직여보게. 자네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첫걸음을 지금 바로 떼어보는 거야. 알겠나? 이제야 자네 얼굴이 좀 펴지는구먼. 연락처를 정리하고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니 어때? 처음에는 손끝이 떨리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을 게야. 정말 이렇게 다 지워도 괜찮을까? 나중에 외로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겠지. 하지만 보게나 자네가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네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인생 60년이라는 세월은 말이야, 마치 큰 산을 하나 넘는 것과 같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에 누가 있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살지. 하지만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면 알게 돼.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인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침 안개처럼 덧없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야. 이제 자네의 마당은 비워졌네. 근데 자네 그거 아나? 비어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라네. 그동안 남의 비 맞추느라, 남의 하소연 들어주느라 정작 자네 자신과는 대화 한마디 못 해봤을 게야. 이제는 그 비워진 자리에 자네 자신의 목소리를 채워 넣게나. 나 최불암이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노후는 말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상태라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고수지.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고 싶었던 책을 펼치고 가보고 싶었던 길을 천천히 걷는 것.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60평생 고생한 자네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 아니겠나. 연락처에 이름이 몇 개 안 남았다고 슬퍼하지 말게. 그 남은 이름들이 바로 자네 인생의 진액이라네. 풍파가 몰아쳐도 곁을 지켜줄 진짜 내 사람들 말이야. 그들에게 더 잘해주게나. 거칠의 인맥 일 영명에게 쏟을 정성을 그 진실한 서너 명에게 쏟는다면 자네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을 걸세.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게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나.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체면과 도리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곤 해.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남의 시선 걱정. 하지만 이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게 60세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두 번째 탄생의 시점이야. 이제부터는 자네가 주인공인 연극을 시작하는 걸세. 관객이 없어도 좋고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 자네가 진심으로 즐겁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법이니까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을 게야. 그때는 그냥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상처도 많았지만 잘 견뎌왔구나 하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게.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동안 가족 부양하느라 사회생활하느라 굽어버린 그 등을 이제는 꼿꼿이 펴고 하늘을 보게나. 저 넓은 하늘이 자네를 축복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 오늘 나랑 나눈 이야기 잊지 말게. 3가지 부류를 정리하는 건 단순히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자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네. 이제 자네의 스마트폰은 가벼워졌지만 자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질 걸세. 고요함 속에서 찾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말하던 안빈낙도 안빈노다의 경지 아니겠나. 차잔이 비었구먼. 자네 마음도 이제 맑게 비워졌으리라 믿네. 이제 문 밖을 나설 때는 발걸음을 가볍게 떼게나. 어제와는 다른 공기, 어제와는 다른 햇살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남은 인생 부디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당당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게나. 나 최불암이도 자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네. 허허. 자, 조심히 가게나.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차 한잔하세. 그때는 자네 얼굴에서 더 밝은 빛이 나길 바랄게.